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오늘은 삼성동에 커피드 메소드를 만드시고 또 운영하고 계신 회사를 찾아왔고요. 회사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 이름은 커피드 메소드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지금 12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로보틱스를 통해서 바리스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이름은 지금 빌리입니다. 네. 네. 제가 이 매장을 사실은 먼저 소비자로서 이용을 해봤는데, 그 이용을 해보고 나서 이 회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대표님의 이력이 또 굉장히 특이하세요. 네. 커피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대표님 성함과 대표님의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은 고승민이고요.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한 10여 년 동안 금융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혼자 하시진 않고 주주도 계실 거고 같이 하고 계신데,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사업을 같은 형태로 커피드가 있고, 또 한국에서도 커피드 메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뉴욕에서 본 건 사실 커피드 메소드나 로봇 매장보다는 커피드 매장이 주를 이뤘고,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요즘에 많이 보고 있어요. 상권들이 비던 공간들을 이제 커피드가 채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제 미국과 다르게 이 로봇이라는 컨셉은 한국에서만 먼저 하고 있는 컨셉인가요? 네, 맞습니다. 로봇 컨셉은 그 상화라는 회사와 네. 같이 콜라보레이해서 만들게 됐고요. 로봇 커피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 바리스타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같이 일하다 보니까는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로봇 바리스타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시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커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보통은 한 1분 50초에서 뭐 2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내리는 그 빌리는 70초에서 80초 사이 이렇게 이제 커피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은 양방향의 효율적인 거죠. 커피를 내리는 데의 효율적인 측면과 점주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커피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들 입장에서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커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빌리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방문해 보니까 처음의 인상은 굉장히 로봇스럽고 로봇 카페스러운 부분이 되게 도드라지세요. 거기다가 한 대의 로봇이 아니라 두 대가 막 굉장히 힘차게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느껴지는데, 두 대라는 로봇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 주신 바리스타가 하는 모든 과정을 좀 시간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두 대인가요? 어떻게 해서 두 대가 나오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팔 하나로 움직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기계는 그 자동 시스템에서 커피를 딜리버하는 형태가 아니고 바리스타가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가는 것부터 뭐 클리닝 하는 거, 뭐 내리는 것부터 모든 행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다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매장에서도 바쁠 때는 바리스타 2명이 옆에서는 물을 따르고 뭐 컵을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커피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업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저희가 향후에는 이 팔 두 개가 같은 동작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는 스테이션이 두 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명이 각자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팔과 한 팔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로봇이 두 대니까 비싸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값도 비싸겠구나. 그러니까 두 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두 사람이 할 역할을 한 대가 처리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의 역할을 각각 로봇한테 주면 협업 구조가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꾸로 로봇을 도입하려면 저는 장사가 잘 되는 데서 더 본전을 뽑겠구나. 장사가 안 되는 공간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 로봇이 바리스타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커피에 대한 부분은 커피 머신이 있는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커피 머신을 고르거나 아니면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세트를 다 구성하게 된 건, 대표님이 예전에 바리스타 경력도 있으시다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조합이신지, 왜냐면 그쪽 제품은 또 엄청 많습니다. 커피를 가는 쪽에도 또 1, 2, 3위에 또 기계가 있고, 커피 머신도 이태리산 중에서도 1, 2, 3위가 있고, 그 완벽한 요거에 세트가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전부터 바리스타라는 어떤 일을 시작해 봤었고, 아르바이트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었고, 제가 좋아하는 머신은 지금 세팅되어 있는 머신은 아니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존하는 커피 머신 중에 저희 로봇과 명확하게 네, 같이 네.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계들을 저희가 골랐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라인더 1등은 뭐고 2등은 네, 뭐고. 그렇죠. 사실 근데 1등, 2등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네. 편차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옆으로 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계를 선별을 네. 했고요.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템퍼 같은 경우에는 찍었을 때 묻어나오는 게 덜한 애를 선정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일정하게 정형화돼야 되니까. 그리고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점에 있는 거는 협업형이에요. 사람과 네.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컵을 올려주는데 네. 네. 무인형 같은 경우에는 컵이 직접 들어가야만, 네. 그러니까는 이 커피를 받고 커피를 받은 것을 컵에다 넣는 행위를 배제시키고 네. 컵이 직접 들어가야만 시간을 줄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톨 사이즈, 네. 다시 말해 최대한 컵이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느라 거기에 맞는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 최대한 괜찮은 아이를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쿱으로 넣는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에 네네. 정형화돼서 가장 네네.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나올 수 있는 아이를 네.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선정한 모든 기계는 저희와 같이 협력했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기계를 선택하면서 거기에 가장 퀄리티적으로 나은 네. 애들을 선별한 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있는 머신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빌리라고 부르시잖아요. 두 개 세트로 돼 있는 머신은 빌리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빌리에 맞춰서 짜여진 세트라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빌리가 뭐 셀리가 되거나 다른 형태로 로봇의 어떤 새 상품이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계가 2그룹짜리도 있고 네. 3그룹짜리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상황에 맞춰서 기계를 2그룹짜리 쓸 때는 어떤 걸 써야 될 수도 네. 있고 3그룹짜리는 어떤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네, 나라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기계를 사용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맞추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은 저희가 맞추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네. 예를 들어 컵은 직접 들어갈 수 없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커피를 받아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맞춰 드립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저희 스테이션은 팔 2개가 있는 애가 빌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걸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네. 나 우리 이 기계 죽어도 이걸 써야겠어요. 난 이게 꼭 쓰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합니다. 다만 세팅하는 기간이 걸리죠. 지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면 되지만 네. 사실 새로운 기계가 되면은 그 세팅 값이 다 바뀌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뭐 바리스타로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나 오픈하고 그 음. 카페에 딱 대표적인 메뉴를 하나 세팅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대표 메뉴나 서비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커피 머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네스프레소 머신 같이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걸 이제 우리가 표준화된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상품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 점주나 또는 이제 사업주 대표님의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카페 이런 방법 로봇 카페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남산 엔타워하고 또 다른 데 어디가 있나요? 삼성점이 있습니다. 삼성점. 예, 강남에 삼성점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개고 이번 연도에 3개 지금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은 지금은 빌리 방식으로 들어가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에디라는 아이도 있어요. 에디는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잠깐 팝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네. 있고요. 향후에 그 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지에 네.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제품은 무법을 해요. 네. 항상 옮겨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팝업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네. 들은 생각은 생각보다 무겁겠다. 많이 그래서 먹었습니다. 좀 허름한 옛날 목구조의 2층 이런 데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카페에서 도입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 매장에도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간만 놓고 보면 저희 이 로봇 솔루션은 어떤 공간이 좀 그래 돼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백화점 본점에 들어가다 보니 네. 그 커머셜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해요. 작아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 방향으로 좀 틀어서 매뉴얼리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도 다시 어셈블리를 네.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시간적인 네, 시간적인 것들이 충분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다 부품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조립을 할 수도 네.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경우가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네. 것은 커머셜 그 엘리베이터가 신생인 네. 뭐 새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커머셜 엘리베이터 크게 그렇죠. 짓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국에서 에어컨을 많이 팔았습니다. 예전에 옥상에 올라가는 에어컨을 팔다 보니까 기가 막힌 룰이 있어요. 에어컨이 우리가 아는 실외기가 그 형태가 나온 건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도어 폭에 맞춰서 개발을 한 거예요. 네. 다 모든 것들이 엘리베이터에 넣어서 그대로 올라가서 그 맨 윗대에서만 손으로만 옮기면 되는 게 이제 에어컨이 됐듯이 네. 우리나라에 많은 건물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카페는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카페는 뭐 10층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노후된 엘리베이터 보면 도어의 사이즈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더 작은 모듈로 개발이 되면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제 배급이나 이런 게 좀 될 것 같고 그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이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하는 방법들을 좀 벤치마킹하면 도움받을 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웅장한 시스템이지만 이제 웅장하지 않은 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저거는 우리 공간 안 맞겠어 라고 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단 저희도 모듈러 시스템이 있어요. 뭐만 되면 들어갑니다. 뭐만 되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 판단할 수 있는 공간 기준이 있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더 좋겠다. 이 기계는 다 합쳐 두 대 합치면 1톤이야 이러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적인 자원들이 있어야 뭐 TV 같은 것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TV도 아마존에서 직구시켜서 요즘에 고생하는 게 80인치 이상을 시켜서 안 들어가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데서 오는 느낌으로 반대로 진짜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는 데도 많겠구나. 어떻게 옮길까. 그 부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 일본이거든요. 네. 최근에 일본하고 이제 관계가 좀 이제 약간 좀 냉랭해지면서 저희는 그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큰 대기업들에 몇 개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진행하다가 냉랭해지면서 약간 딜레이 시킨 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엘리베이터 훨씬 더 협소합니다. 그리고 낡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약간 기계를 어셈블리를 좀 명확하게 따다닥 할 수 있냐. 그것과 아까 말씀하신 에디 같은 경우는 로봇 팔 하나짜리인데 그러면 얘는 좀 작게 할 수 없겠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 규격은 얼마니 니네. 그리고 올드한 엘리베이터와 뉴 엘리베이터의 기본적인 규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 저희가 이미 좀 입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성적으로 나와 있는 기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머신, 뭐 제빙기라든지 그런 기계들은 좀 부피가 크거든요. 그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는 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성품에 대한 문제이지 저희 로보트팔의 시스템은 얼마든지 붙여서 얘 무브를 좀 이렇게 겹치더라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미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카페잖아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찾는 건 결국에는 제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한 80%가 전부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되게 단순화된 제품군을 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맛을 찾습니다. 커피는 뭐 싱글 오리진이 좋으냐, 어떤 블렌드가 좋으냐, 그게 여러 카페 전문점들이 하고 있는 형태인데 커피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2014년도에 저희가 청담동에 커피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리뷰들을 보시면은 저희 커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맛이라는 건 당연했었고요. 저희가 라떼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유는 상땡 목장 우유를 썼었고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미국에 시작한 회사치고는 저희는 너무 성장을 안 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리긴 했어서 그렇기도 한데 뭐 스톰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루바리라든지 그쪽하고는 이미 저희가 뭔가 좀 같이 진행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커피를 많이 교류했었죠. 그리고 커피의 맛을 찾기 위해서 60개 이상의 생두들을 커피대에서 쓰는 빈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서 임포트라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빈들을 다 조합해서 그 맛을 맞췄고 미국에 있는 헤드 로스터 때 이거 맞아? 라고 이제 다 QC를 받고 그걸 베이스로 저희 커피드 매장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에 3개의 블렌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블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커피드 메소드가 라는 매장이 생긴 게 뭐 2,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 커피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계속 맛을 찾아온 거는 거의 한 8년? 9년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맛에 대해서는 사실 자부심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유를 섞어서 만드는 커피에 있어서는
저희가 커피드 전에 매장에서는 2개의 커피를 네.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2개의 커피를 다시 네. 사용해서 그 우유가 들어가는 것과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는 커피를 이원화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승전 저희는 F&B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음식을 하고 있고 재료가 중요하고요. 네, 네. 음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재료거든요. 그럼 재료에 대한 선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맛이에요. 네. 왜 산미가 어떻습니다. 뭐 단맛이 어떻습니다. 뭐 맛이 어때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는 99% 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몇 년 전에 커피들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어른들이 와서 먹을 때 아 맛있네, 맛없네 라고 표현해요. 네. 그럼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다면은 누군가 왔을 때 맛있네라고 평가되어지면 좋은 커피, 네. 맛없으면 안 좋은 커피.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산미가 몇 프로, 뭐 단맛이 어떤 맛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오히려 네. 어필하기보다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네. 맛없어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소비자 얘기를 들으려고 네.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커피는 저는 되게 자신 있어요. 그 여쭤본 이유가 이거였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제 이제 네. 커피숍이 이제 국내에 뭐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커피숍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질리게 되는 포인트는 내가 먹던 거가 아무리 맛있어도 매번 먹다 보면 새로운 맛에 대한 이제 갈증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독립 커피숍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게 이제 뉴욕 같은 경우 같아요. 커피숍을 가게 되면 이 커피숍이 가진 이제 색깔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로스터리를 낀 독립 커피숍들이 많기보다는 대부분은 그냥 카페 스토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는 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내가 어느 한 부분에 브랜드를 달고 있으면 일정한 부분에 한두 가지의 남이 파는 것들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미래의 리테일을 찾아보고 있는 건 내가 독립상점이지만 품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한 곳에 이름을 달고 이거는 빌리가 내려주는 커피드가 제공해주는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조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약간 오픈형 프랜차이즈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커피숍들의 로스터들이 이름을 내세우고 비내 선택을 제가 만든 이런 산미가 있는 비니어가 아니라 브랜드를 고르도록 해놔서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데를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소비자한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을 주는 일종의 제너럴 스토어 컨셉을 주는 브랜드들을 사업주주를 찾는 게 일이다 보니 대표님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핵심 자기의 고유 블렌드 커피 이외에 다른 브랜드가 만약에 나랑 협업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커피드 메소드 안에는 다른 커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뭉쳐서 일본을 가게 되면 이거는 뭐 한국의 커피 로스터들과 한국의 커피를 제공하는 이런 커피 메소드, 빌리 이런 솔루션들이 합쳐서 나가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빌리는 바리스타인데요. 앞에 네. 시스템을 장착한 바리스타예요. 네네. 다시 말해 뭐 에스프레소 머신, 뭐 그라인더, 템퍼, 그다음에 뭐 아이스 머신을 같이 끼고 있는 그냥 바리스타예요. 움직이는 바리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내가 바리스타니까 빌리는 바리스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커피는 뭐 B땡땡 하고 싶어. 나 S땡땡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리스타는 바리스타에 내리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커피를 썼냐에 따라서는 사실 그건 로스터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빌리 바리스타는 언제도 높은 데 있어요. 걔는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강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빌리는 나중에 더 확장하는 계획의 형태나 더 많은 매장에 내는 형태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해외에서 많은 좀 콜들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빌리 같은 경우는 현재 마카오뿐만 아니라 뭐 홍콩, 일본, 뉴욕 등지에 지금 나가는 것들 계획하고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커피드가 제가 미국에서 만든 모회사이기 때문에 커피드라는 브랜드를 달아서 프랜차이즈를 계속 확장하고자 하는 것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빌리라는 아이가 어디가 됐던 가서 바리스타를 대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 얘기되어지면 바리스타들은 없어지고 빌리만 생겨야 되라는 말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 바리스타는 그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어떤 경쟁 구도가 네. 사람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회사가 됐건 아니면 개인 매장이 되었건 네. 뭐 개인 네. 오피스가 되었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네.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니까 오히려 이제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 당장은 프랜차이즈를 명확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가고자 하진 않고 있고요. 직 가맹 혹은 직영업 형태로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뭐 3개에서 많으면 5개 정도 오픈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구조를 짜서 이제 가맹을 받으려고는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2가지의 이제 갈래로 가죠. 커피 더 메소드라는 가맹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빌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네네. 에디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계를 가져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기계가 나가는 경우에는 커피의 종류도 바뀔 수가 네. 있고요. 이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ABC 바이 빌리, 네. 뭐 바리스타 빌리라고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저희 커피를 가져가게 되면은 바이 커피 더 메소드, 네. 위드 빌리라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는 다 고려하고 있고, 이거의 베이스는 회사는 같이 여러 네. 회사들과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업 구조가 너무 안으로 굽는 구조가 되어지면 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커피 시장 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 저희가 나아갈 방향 또한 기타 우리가 프랜차이즈 해왔던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오픈돼서 펼쳐져서 시장과 같이 콜라보 혹은 시너지 혹은 상생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바리스타를 대체해서 바리스타를 없애는 시장보다는 바리스타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또 성장해야 되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물려줄 만한 나만의 레시피와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커피를 내리는 어떤 종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내리는 게 제일 맞아 하고 하는 레시피가 잡힌 분들은 그게 이제 업주로서의 바리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능을 하시는 기술자형 바리스타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 로봇한테 전수돼서 로봇이 그 바리스타가 내리듯이 반복할 수 있는 그 바리스타 분이 아프나 아프지 않으나 그 사람을 대체한다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있으면서 대체하는 부분으로도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바리스타가 본인이 브랜드를 형성할 정도로 뭐 월드 챔피언 하셨다는 분이라든가 그런 로봇이 나오면 좋겠다. 사실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 계획 또한 저희 안에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좀 아쉬운 게 월드 챔피언을 하신 분들이 내세우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 월드 챔피언 땄어요로 끝나거든요. 그 뭔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빌리는 저희 전체의 일부분이 될 거고요.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일부분이 될 거고 가능해진다면 저희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있거든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하고 1등을 하신 분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분의 어떤 습성과 내리는 어떤 형태를 저희가 빌리가 아닌 그분의 이름을 딸 수도 있겠죠. 그분의 닉네임을 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암에 그 사람의 특징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라인딩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즈 한 형태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커피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월드 바리스타를 취득하고도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굳이 이제 커피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꼭 이거를 이 빌리 솔루션을 이제 점주를 위한 솔루션보다는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빌리를 처음에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로봇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프라다랑 전자회사랑 같이 예전에 핸드폰을 내듯이 빌리도 결국에는 다양한 협업 구조로 진화할 수 있겠구나. 되게 2대라는 게 주는 장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로봇이 다 이제 효율화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드립을 하게 되면 드립의 형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2대가 주는 일종의 공연적 요소도 좀 있어 보이고 또 개인화 요소도 있어 보이고 또 어떤 브랜드를 입혀서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데다 보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기업과 협업하거나 지금은 커피 업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어떤 협업 의뢰도 많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저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공개해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당장 지금 런칭을 앞두고 있는 게 저희가 IP 계약을 몇 군데랑 지금 체결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섣불리 얘기하긴 그렇고요. 하지만 계획은 있으시다는 네, 있습니다. 그 많이들 아시는 그 슈퍼히어로죠. 네. 슈퍼히어로들하고 콜라보를 네.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산에 있는 네. 것처럼 이제 K땡땡 네네. K땡땡 샵하고 뭔가 좀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빌리 또한 K땡땡과 같이 갈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는 회사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 네. 하려고 문을 닫고 있는데, 주말에들 자주 왔었어요. 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네. 로봇 팔이 움직이니까 네.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커피를 먹어보고, 네. 아, 우리 애들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로봇 팔이 뭐 내린다? 그러고서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좀 애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네.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현재 있는 빌리와 커피에 대한 맛이에요. 네. 어쨌든 저희는 F&B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고, 이제 네. 많은 요소들은 점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숫자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F&B를 들어가면 런칭 전에 미리 테스트들 하잖아요. 사실은 런칭하고 난 다음에 또 막 해보고 고칩니다.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기계가 들어간 솔루션이다 보니 현재까지 예를 들면 몇 잔을 서비스해 보니까 대충 대략 얼마 정도 잔이 서비스됐는지 뭐 숫자가 있으신가요? 만잔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줘야 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잔이 넘어갔었을 때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어떤 그 상황에 어떤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쓴 게 있는데, 사실 로봇 팔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기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게스킷이라 해가지고 네. 거의 고무가 들어가 있는데, 커피 기계. 네, 고무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팔이 저희는 정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25도만 네. 꺾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압력을 받아서 네네. 커피가 나오니까. 근데 얘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 이제 고무가 마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25도를 돌리라 그랬으니까 계속 돌리고 있죠. 네. 사람 같은 경우는 돌리다가 더 들어가면 더 돌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러다 보니 그거를 바꾸는 이슈 빼고는 그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리포트를 보냈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10,000잔을 넘어서 지금 20,000잔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요. 네. 빌리 삼성전뿐만 아니라 남산 그리고 여타 다른 곳까지 다 합치면은 네. 그 이상이 되고 있고, 네. 지금까지는 로봇에 대한 문제와 시스템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 전에 네.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그렇죠. 한 그렇죠. 이후에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00잔인지 20,000잔인지 거의 네. 해달릴 수 없을 정도로 네. 테스트를 했고, 네. 계속 변환도 여러 개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솔루션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게 되게 유명한 데가 만들었어도 항상 테스트하는 기간을 유료로 돈을 추가로 내는 한이 있더라도 테스트하고 각 모든 사업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도입을 이제 하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빌리 세트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드린다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더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뭔가를 시작을 해서 그 솔루션을 완성해 나가는, 그리고 이만큼의 또 이 데이터와 노하우와 이걸 쌓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선두주자에 속해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찾아온 거고, 그 다른 것보다 저희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커피숍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공간을 하려면 앉아서 마시면서 얘기할 거냐, 뭘 먹으면서 얘기할 거냐. 커피드 메소드에 있는 여러 제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제과 네네.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아침에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팔릴 경우에는 오후 1시에 한 번 더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지를 통해서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다 플라워, 그러니까는 뭐 밀가루부터 버터부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직접 수급해서 실질적으로 다 반죽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빌리의 컨셉과는 다르게 이쪽은 생산성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F&B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형태로 되게 차가운 것들에 대해서 네. 사람이라는 어떤 따뜻함도 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기계예요 해서 이제 네. 기계라는 것만 어필하기보다는 빌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저는 모든 과정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네.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리가 주인공이니 하나의 맛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주인공이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포커스를 했고요. 네. 또 빵 또한 그렇게 했고 커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과정입니다. 사실 빌리는 바리스타예요. 주인공 아닙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강남 삼성역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커피드 메소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빌리라고 이름 붙여진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 커피드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카페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리스타의 생산적인 문제점, 수급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매장 같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차가운 로봇이 내려주는 그 따뜻한 커피가 아니라 실제로 종합적인 F&B 산업, 그 음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만족도와 모임을 가지고 또 행복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여러 이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같은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점주분들 또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새로운 카페 경험을 하고 싶은 여러 사람들이 방문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길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